제19편 부도지 2회 박재상. 박재상은 누구인가? 부도지를 지은 저자가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키백과를 인용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박재상은 고구려와 외 인질로 가 있던 신라 19대 눌지왕의 동생들을 구출하고 외에서 순국한 인물이다. 박재상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설화들은 눌지왕 당시 고구려와 외 등 신라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박재상은 신라의 시조인 박격고세의 후예이며 파사 이사금의 오세손이다. 할아버지는 아도 갈문왕이며 아버지는 물품 파진찬이라고 한다.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가계도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 간의 활동시간 차이가 많아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박재상은 신라의 박씨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성왕의 딸인 치술 부인이 박재상의 아내라는 주장도 있다. 박재상의 출생 연도는 미상이라고 합니다.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외는 중국사 25사의 일정 세력의 역사를 조작해서 만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 원형입니다. 박재상의 출생이 미상이라고 하니 신라 눌지왕을 통해 시대적인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눌지 마리깐은 신라의 제19대 임금이자 삼국사기에 따르면 최초로 마리깐의 칭호를 사용한 임금이다. 내지왕 혹은 내지왕이라고도 한다. 내물 이사금이 제위 37년인 392년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는데 실성에 의해 한을 품고 내물의 첫째 아들 눌지를 몰아내고 내물의 둘째 아들 복호와 셋째 아들 위사원을 각각 고구려와 외 볼모로 보냈다. 그 뒤 고구려 사람을 시켜 눌지를 살해하여 했으나 오히려 눌지가 실성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복호와 위사헌은 418년 박재상을 시켜 돌아오게 했는데 이 일화는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의 출생지에 대한 기록은 미상이었으나 포항 냉술이 신라비에서 그를 탁부 내지왕이라 칭한 대목이 발견되어 그가 신라의 수도인 금성의 탁부에서 태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424년 음력 2월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 431년 음력 4월 외가 동쪽을 침범하고 명활성을 둘러쌌으나 소독 없이 물러났다. 432년 봄에 기근이 발생했다. 433년 위사헌이 죽었는데 임금이 저벌안에 추증했다. 그의 음력 7월 백제와 하친을 맺었다. 나자애가 관계가 좋아져 이듬해 434년 비유왕이 음력 2월에 말 2피를 음력 9월에 흰매를 보냈고 음력 10월에 눌지가 황금과 명주를 보내 답례했다. 440년 외가 두 차례에 걸쳐 남쪽과 동쪽 변경을 침해 백성들을 납치했다. 444년 음력 4월에는 외가보다 대규모로 초와 금성을 여론갈 에워쌌으나 군량이 떨어져 도망쳤다. 임금이 기병 수천을 거느리고 추격해 독산 동쪽에서 싸웠으나 신라군 장병 절반이 넘게 죽었다. 임금이 패의 말을 버리고 산 위에 올라 적들이 여러 겹으로 에워싸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간신히 왜군의 눈으로부터 피해 도망칠 수 있었다. 450년 음력 7월 고구려의 한 장수가 실직에 들여서 사냥을 하는데 하슬라 송주 삼직이 그를 죽였다. 장수왕이 노예 군사를 일으켰으나 마리깐이 사죄하자 그대로 물렀다. 그러나 454년 음년 8월 다시 고구려가 침공했으며 455년 음력 10월엔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는 것을 마리깐이 군사를 보내 구원했다. 자, 상기와 같이 조작 창작한 역사를 뒤로하고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박재상이 파사왕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있었던 곳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 지명의 비밀들을 밝혀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눌지왕의 제위기간이 417년 음력 5월에서 458년 음력 8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중국사 25사의 어느 시기였는지부터 살펴봅시다. 그곳에 신라의 답이 있습니다. 북위는 중국 5, 16국 시대 선비족 탁발부가 하북에 공국하여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정복 왕조이다.
북유란 제후국 위나라의 땅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황제의 성을 장악해서 국명의 북이가 됩니다. 북이는 제왕의 성인 관중을 장악한 황제 왕조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금성, 신라의 수도를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시대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북이가 바로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북이 태조 도무제 탁발귀가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입니다. 고구려의 도성 국내성이 바로 북위의 도성인 성락입니다. 문제는 이 국내성이 바로 신라의 수도라고 하는 금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가 바로 아리안 X입니다. 한성과 금성, 관중의 제왕의 성을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성이 금성인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한성부의 제왕편에 도리정균 통조만의 박이중의 시에 도리가 바르고 고른데 배와 수레가 통한다.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금성 탕지보다 승하다 하였다. 권우의 시에 화학이 높이 솟아 한강을 노른다. 금성 첨부의 유해지는 이상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전의의 사람의 시에 호랑이 걸터안고 용이 서린 듯 청구의 지역이다. 꽁의 문체요 새 나는 듯 구중궁궐이네 라고 했습니다. 금성 탕지란 금주에 있는 성이 금성이고 탕지란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역사에 나오는 상나라가 한양의 진산 하산 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비밀들을 밝혀드립니다. 화악이란 화산으로 금성 첨부가 있었던 한양의 진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금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효롱성이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도하고 남봉이 앞에 높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안고 용이 설었으니 금성 첨부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성을 또한 금성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도성 금성이 한성이라고 합니다. 한성을 북쪽으로 화산,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정확히 지도와 맞습니다. 한성부의 제형편에 도리가 바르고 고린데 배와 수레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통해 그 만중산 중에 관중에 배와 수레가 이동했던 것이며 제형편에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형승에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곳 한성부가 산으로 둘러싸인 산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두보의 장안에 대해 읊은 시 중에 막막한 만겹의 산 성 하나 홀로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든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두보의 진주 동구 시기 역해에서 망망한 만겹의 산 사이에 관문들이 질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관중이다. 그 만겹의 산 사이로 일백두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보의 시 제목의 진주가 바로 관중인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이 한성인 금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바로 한양 장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과 국내성. 자, 한성이 금성이며 이 신라의 도성이라고 하는 금성이 고구려의 국내성이라는 것을 또한 밝혀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국내성, 불이성이라고도 한다. 지금 상고하건대 정인지의 고려지에 인주의 장성토가 있는데 덕종대의 유소가 쌓은 것이며 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했고 또 병지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 경계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였으니 국내성은 마땅히 옛 인주의 지경 안에 있을 것이다 하였으며 김부식의 고려지에는 이르기를 국내성이 곧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압록강 이북의 한해 현도군 경계
요의 동경인 요양의 동쪽에 있었을 것이다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시로 정의서를 쫓아 여기에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국내성을 불의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불의는 한자의 음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말의 음으로 읽으면 불의의 의미로 불은 부도 박도의 박도라는 의미입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이 국원 중원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국내성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를 둘러싸고 있었던 성이 부도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부도지의 부도가 불도인 불토 박토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이 불리불이의 부도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불이성인 국내성이 관중의 박토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불이성인 국내성이 신라의 도성인 금성이었습니다. 금성과 성락. 자, 그러면 신라의 도성이 고구려의 국내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금성이 북위의 성락인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북위의 수도 성락을 살펴봅시다. 성락이 내몽골 허링 거울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내몽골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 선비족 사항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항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모제가 고조선을 정발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타광시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타광시는 대를 대동이라 하고 무천을 내몽골이라 하며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시 통소에 쓰여있다. 내몽골을 무천 영주라고 합니다.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의 본명은 솔간, 원적은 영주이다. 조양을 또한 영주라고 합니다. 무주에 있는 하천이 내몽골의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이문, 익룡,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장기는 익주와 익현, 양양, 청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상도 예천과 하동의 군명을 청하라고 합니다. 바로 상기에서 국내성이 있었던 의주, 인주, 압록강의 지명이 청하였습니다. 내몽골의 지명부터 국내성과 성락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락의 지명을 화림 거열현이라고 합니다. 북위가 건국된 기반지 하람부를 인용합니다. 함경도 함흥의 고적을 인용한다. 함남부 원나라에서 함남부를 설치하였는데 그의 옛 관사가 현 본부 남쪽 오리에 있다. 이제 대명일 통지를 상고하건대 개원성이 산만이 소문밖에 있다고 하였고 원지에는 개원성의 서남방이 영원현이 이어 그 또 서남이 남경이요 또 그 남쪽이 함남부요 또 그 남쪽이 쌍성이며 곧장 고려의 왕도에 다다른다 하였으니 이른바 함난이란 곳 이 쌍성이니 즉 영흥부의 산만이는 바로 옛날에 음루 물길의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정 동국 여지스남에서 함남부가 함흥에 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함난이 함경도 영흥의 쌍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룡, 역양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화주에 있는 숲이 화림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부도터 박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성을 불이의 박토라고 합니다. 국내성과 성락의 지명 화림이 동일한 지명, 지역입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 양골, 영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은, 강령, 영제,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상기의 지명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기도 남해군명 당성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익주에 있는 성이 익성입니다. 문제의 답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금성의 군명을 모성, 야차올, 익성, 금양도령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금성의 군명이 익성으로, 익주에 있는 성이 익성으로 북위의 성락과 금성이 일치되었습니다.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위의 능호가 성락 금능이라고 합니다.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이고 능호가 금능으로 고구려의 국내성이 북위의 수도 성락이었습니다.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위가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습습니다. 신라의 도성이 금성인데 이 금성이 고구려의 국내성이고 이 국내성이 북위의 성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라의 역사 전편이 허구인 조작인 것입니다. 북위는 관중에서 실제 했었던 역사로 이들의 이야기를 고구려로 변주했던 것으로 결국 신라는 역사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의 역사를 변주한 것인지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